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이준석이를 좀 비판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가 이런 전략분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종인 같은 어르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윤석열과 윤석열 떨거지들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또 뭐가 없다? 프로기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대선으로 가는데 질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보면은. 이재명이 잘해서 지는 것보다 윤석열이가 못해서 질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선 전후에 핵심 키워드는 이준석이가 있고 대선의 중심은 이준석이다 하고 고고TV는 개혁보수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준석의 세대 포위로는 끝났다. 현재의 시점으로 이준석의 세대 포위로는 끝났고 더 이상 이준석이가 중도층이나 무당층 확장을 못하면 선거는 힘들게 된다. 그 다음에 안철수의 급부상, 이것은 현상으로 지금 자리 잡을 겁니다. 안철수가 지금 딱 하나 한 말이 있어요. 윤석열과 이재명은 공무원과 사학과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표를 잃을까봐 연금개혁을 안 들고 나오죠. 오히려 이재명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는데 윤석열은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 그래요. 국민연금을 포괄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하두죠. 그걸 보고 이제 연금개혁이라 그럽니다. 안철수가 일본과 같이 4대 그 연금을 합해서 균등하게 해야 된다 하고 나왔죠. 그죠? 안철수는 이 연금개혁 하도 하나만 가지고도 표몰이를 할 수가 있어요. 고고TV가 4.7 보선 때 안철수를 주저앉혔죠. 그때는 그게 대세였어요. 왜 우리가 보수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과 외곽 세력들이 트로이 목마로 집어넣는 안철수를 왜 우리가 보수가 안철수한테 굴복해야 되는가? 왜 안철수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가? 그때도 역시 고고TV는 합리적 보수와 보수를 지키며 이준석과 오세훈과 김종인을 지키려고 했죠. 제 예상대로 됐었죠. 유일하게 고고TV만 오세훈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평론가와 모든 우파 유튜버 중에서 저만 그랬어요. 좌파 유튜버 중에서도. 그러면은 왜 고고TV가 이제 안철수를 적당히 지금 이거를 띄우는가? 향후 전국은 안철수 중심으로 흘러갈 현상적인 게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이준석과 또는 좌파들이 부정하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 우파, 자칭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과 좌파들이 공격하는 이준석, 김종인, 김세영, 김무성이는 보수의 보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확장성이 있고 진짜 정치인이라는 거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을 공격하는 것들은.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가 드디어 좌우 국힘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죠. 타겟이 되고 있죠. 그만큼 안철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보게 하고 안철수 현상이 꿈틀거리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직관입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의 리스크예요. 모든 것은. 골백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권교체 욕망이 국민을 아직까지도 우세하고 불과 2달 전만 해도 정권교체 욕망이 정권 재창출 유지보다 25%가 앞서갔으며 국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15%가 앞서갔으며 문재인의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보다 25%까지 앞서갔어요. 그걸 모두 말아먹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 틈새를 빚고 안철수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왜 이제 이준석의 세대 포위로는 끝났는가?
이준석은 안철수가 소멸될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봤죠. 그러나 고고튜브는 경선 단계부터 3개월 전부터 말씀드리기를 윤석열이가 되면 이재명이 될 확률이 많고 윤석열을 주저앉히고 유승민을 내세워야 된다 그랬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중도 확장성 있는 유승민을 내세워야 된다 그랬죠. 홍준표는 어차피 까면 안 됩니다. 응? 그러면 이준석이는 지금 안철수가 소멸될 줄 알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강구도 하에서 양쪽 진영이 총결집함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 50대 일부와 60, 70, 80은 무조건 윤석열을 찍고 2030들이 윤석열을 찍어서 40, 50을 고립시키자는 세대 포연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깨졌어요. 응? 너무나 되면 안 돼요. 이준석이도. 그러면은 안철수의 소멸을 전제로 했는데 안철수가 부활하고 있다는 거죠. 판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 확장이 있어야 되며 탈진보까지 끌어들여야지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2030이 서윙 보트니 2030들을 우리가 보수화시켜서 데리고 와야 된다. 몇 년 동안 줄기차게 방송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누구냐? 5060 민주화 산업화를 같이 이룩하고 배운 세대인 5060이 결국은 서잉보트로 간다.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의 세대 포기로는 20대 저번에 4.7 보선에 때 우리가 승인을 했던 20대 남자애들이 이 72.5%가 오세훈을 당선시켰으므로 20대 남자들을 그 이상 우리가 투표를 얻어서 6070과 연합을 해서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 지역 그 통합론을 지역 유지론을 떠나서 세대 유지론으로 들어간 거죠. 그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2030은 자기 이익과 실용적인 정치를 위해서 또는 정치가 개혁하라는 그 주된 세력이죠. 그런데 관가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5060도 그런 세대란 말이죠. 5060이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움직일 적에 그 당시에 5060들이 움직일 적에 박근혜 대통령이 3% 이상으로 간신히 이겼고 그들이 민주당으로 움직일 적에 우리는 총선과 지선을 참패했고 5060들이 4.7 보선과 또는 개혁 5060들이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과 오세훈을 밀므로 압승을 했고 이게 기본적인 도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준석의 세대 포기론은 왜 끝났는가? 첫 번째 윤석열이 싫어서 너무나 싫어서 무능력해서 떠난 2030들은 윤석열한테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다. 일부는 사표가 될 것이며 일부는 안철수로 갈 것이며 이재명으로 가는 건 아주 극소수고 최소한 윤석열을 떠난 50%는 윤석열한테 안 돌아갈 것이다. 2030. 따라서 2030 세대 포위로는 없어졌다. 두 번째, 왜 이준석의 세대 포위로는 끝났는가? 포위로는 끝났는가? 고고TV를 처음 들으시거나 간혹가다 들으시는 분은 저를 회개한 인간으로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그래도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려는 사람이니 욕질을 하지 마시고 보기 싫으면 보지 마시고 댓글도 달지 마시고 왜 세대 포위론이 깨졌는가? 윤석열을 만치고 4.7 보선과 6.11 전당대회를 제외한 보수 개멸의 5년 과정을 보면은 그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 돌아다니며 그것을 따르면서 네이버 댓글에 싸질러대는 똥 싸질러대는 그 무지몽매하고 극빈하고 못 배운 자들의 횡폭적인 질주가 레민과 같은 질주가 보수를 괴멸시키고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었으며
대패를 불러온 그 원인인데, 그들이 우파 유튜버 쓰레기의 주축 세력인데, 그들은 무조건 이준석, 김종인, 김무성, 김세연, 유승민만 죽이면 이긴다 그랬는데, 그들을 죽이면 항상 졌었다. 응? 그런데 요번에 이준석과 윤석열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그 미봉이에요. 미봉. 또 터져요. 미봉에 의해서 윤석열과 이준석을 받아들이고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들어가니까 2030 커뮤니티와 이대남들이 반페미니스트를 외치는 이준석과 윤석열에 호응하면서 무대뽀로 무지하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더라. 응? 그것은 털딱털리 유튜버들을 돌아다니는 그 쓰레기 보수 우파들과 동질성을 보이고 있더라. 2030들이, 이대남들이. 그것은 국민적, 즉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누구? 중도 무당층 또는 합리적인 개혁 보수와 탈진보층에 의해서 이대남들의 레민과 같이 무조건 윤석열을 빨며 이재명을 죽이자고 덤벼들은 그것들은 60, 70, 80 틀딱틀리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 혐오적으로 2030을 20, 20대들 특히 20대가 그래요. 20대 초반 애들이야. 대부분 보면은 2030 남자애들을 전체 국민이 쳐버릴 것이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준석의 세대 포위로는 끝났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내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말하실 수는 없지 않는가. 서울 보선에서 20대가 72.5%를 해서 오세훈을 당선시켰는데 그때 보면 5060 민주산업화 세력이 오세훈 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게 더 커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 때 보면은 20대의 71%, 72%가 30대 74%가 투표장에 나갔는데 이걸 갖다 그대로 2030 74, 6% 74%가 지난 2017년 대선에 나갔는데 이걸 그대로 2030 남자애들의 또는 2030들이 국힘의 윤석열을 지지하면은 윤석열이 당선된다는 이준석의 논리는 틀려버렸다. 윤석열에 이탈한 사람들은 반 이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응? 그리고 저번 지난 서울 보선에서 4.7 보선에서 보면은 2030 투표율은 전체 연령으로 보면은 45%에서 48%뿐이 안 되더라. 2030 투표율이 4.7 보선에서 45%, 48%뿐이 안 되는데 전체 유권자가 투표한 거 58.2%를 밑돌고 60대의 75%, 70대의 78%보다 반뿐이 안 되더라. 그런 키워드는 50, 60, 70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50, 60이 고고티브의만의 지론인 이 사람들이 오세훈과 이준석을 찍었었다. 2030의 파괴력은 지금 과장돼 있다. 그리고 2030은 지금 무당층이 많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이 많은데 윤석열의 무능함과 무속적인 천공을 스승으로 모시며 김건희의 그 핵의 망측한 은행들에 의해서 과연 2030들이 윤석열을 찍을 것인가? FM코리아가 하는 거 보면 가짜는 죽겠어 난 요새. 김건희가 이런 거 있으면은 김혜경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논리가 어딨어? 김건희는 과거에 있으며 벌써 10년 동안 울고 먹었던 것인데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재명을 35%나 지지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거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 진행형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20대 남자애들이 그 끼덕거리며 휘덕거리면서 과거의 그 이재명의 행각을 찾아서 밈을 돌리는 것이 국민의 여론을 반절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구정 전에
20대 남들의 72.5% 서울 보선 지지율을 뻗겨서 윤석열이 역전할 것이다 그러는데 고급태기와 말씀드리길 그건 전혀 불가하다. 왜? 윤석열을 떠난 2030들은 다 윤석열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사표가 될 것이다. 그 2030들이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 응?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거 보면은 윤석열의 20대 지지율이 41%까지 갔는데 그것도 앞으로 흐상으로 깨질 것이다. 왜? 김건희 사건이 또 터진다. 응? 그 커뮤니티에서 키득거리면서 놀면은 것은 큰 영향이 없다. 국민은 5천만이며 20대 남자애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응? 그러면은 이걸 쭉 보고 있으면은 지난주에 갤럽 같은 거 금요일날 발표한 거 보면은 안철수가 20대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앞서서 1위를 하며 30대에서도 만만하지 않은 신장을 하고 있으며 60대까지 70대까지 안철수 지지로 일부 이동하고 있다. 그거는 대부분이 윤석열 표를 뺏는 것이지만은 이재명 표도 찔끔 옮길 것이다. 응? 그 20대 남자들이 키키덕거리면서 게임하듯이 한쪽으로 몰려다니는 것은 폭발력이 없을 것이다. 왜? 인구 구성비 때문에 그렇다. 응? 그리고 페미니즘 때문에 20대 남자애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며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생명력이 다했다. 20대 남자나 30대 일부가 페미니즘을 갖다가 주장을 공격을 하면서 이준석 지지가 들어가도 전체 인구 구성비에 있어서 50대, 60대, 70대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고고TV는 반페미를 외치는 거는 관심이 있지만 대부분의 민중과 국민들은 그거는 그들의 노래에 불과하며 남녀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고착화돼 있다. 물론 7080 늙은이 꼰대들은 마누라 바꿔줘하는 꼰대적인 발상이 있겠지만은 그건 또 역시 큰 영향력이 없다. 전체 국민을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안철수의 확장성과 연금개혁 하나만 가지고도 안철수는 현상으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계속 언론들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게 이번에 제 생각이에요. 지금 16분 동안 방송하면서 다 말씀드린 거야. 기존에도 말씀 많이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새는 아무리 따져봐도 확고한 지지층은 25%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거 깨질 수가 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금 35%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하는 세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단일화를 요구할 적에 또는 3자 구도로 갈 적에 윤석열을 지지한 78%가 안철수를 지지할 수가 있다고 지금 통계로 나오고 여론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48%만 윤석열한테 갈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온다. 즉 확장성과 협인력과 소구력에 있어서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월등히 우위를 갖다가 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전 세대에 있어서는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준석의 2030 세대 포위로는 끝났다.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중도와 무당층을 공략할 것이며 20대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 또 안철수를 너무 멸시와 경멸적인 태도로 하지 말라. 이럴 때 김종인 씨가 있었으면은 한 방에 정리가 되고 안철수와 단일화도 정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이준석은 20대 남자들이 안철수를 죽이는 과정을 보면서 동참하는 것을 보고 고고TV는 참으로 처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안철수의 현상은 계속된다. 특이하죠? 고고TV 하는. 고고TV는 사심이 없고 돈 바르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과 팩트와 예측이 가능한 걸 하고 있어요. 틀린 거 있나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고고TV가. 고고TV는 보수며 개혁보수며 보수와 중도층과 2030과 탈진보를 어우르지 않으면 우리가
집권을 할 수가 없다는 주의며 거기서 중도적인 게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2030이 중도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 거기가 중도다. 거기가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이 충돌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이 서울과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에서도 윤석열은 앞으로 그 좋게 국힘을 지지하며 윤석열도 국힘의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과 경기 민심도 윤석열이 이탈을 하고 있고 2030 남자애들도 김건희 사건이 또 한 번 터지면서 아무리 이재명의 김혜경이 과거 욕질 사건을 덜쳐내봐야 되지 않는 거다. 이준석은 자중자애할 것이며 진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유승민을 잡아야 되고 유승민은 안철수만큼 2030과 중도층의 확장성이 있고 국민의 소구력이 있다. 김종인 씨가 들어오지 않는 한 국힘은 대단히 힘들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쓰레기 보수 우파라는 그 쓰레기 유튜버들이 돈바리들이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힘에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